조직 들어와서 2년 만에 아니 3년 차에 담임을 했었거든요. 담임을 했을 때 그때는 이게 출석을 부르지는 않고 생일 축시는 그때부터 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작은 선물이나 어느 순간의 사랑이나 이거 가지고는 애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시를 쓰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시로 등단하지 않았고 저는 이제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이제 소질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냥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문학소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얘한테 이제 얘의 삶을 담아서 실명시로 써서 이 세상에 하나뿐인 시를 써서 주면 이 아이의 어떤 삶에 제가 주목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의 삶에 주목하는 거니까 얘도 자기 삶에 주목하겠지. 뭔가 자기를 좀 더 사랑하겠지. 좀 더 자기 삶에 대해 애착을 갖겠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중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사가 된 거고 또 하나가 있다면 정말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막 하기 싫었고 막 여러 가지 그랬지만 아무튼 담임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거의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축시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850편을 쓴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대견스러워요. 생일시에 써준 시가 하나 있어요. 요거 이제 우현이는 제가 이제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애고 이 냉이꽃은 이제 그때 여학생이었는데 여학생이 막 이제 남녀공학이 됐을 그런 무렵이었는데 얘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작다는 걸 제가 아플 때 알았는데 이제 요것도 이제 작은 것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는 시였는데 한번 볼까요? 냉이꽃. 냉이꽃은 4월에 핀단다. 냉이꽃은 아주 작은 꽃이란다. 냉이꽃은 눈이 부실 만큼 예쁘지만 냉이꽃이 예쁜 것은 아는 사람만 안단다. 가까이 다가가 그 작디 작은 꽃을 가만 들여다 볼 줄 아는 사람. 작은 생명 하나라도 하늘의 도움 없이는 고른 숨을 쉴 수 없다고 믿는 사람. 기억나니? 언니가 몸살 기운으로 내 이마 뜨겁던 날 작게 아주 작게 움츠린 너를 나는 가만 바라보았지. 그때 나는 알게 되었단다. 네가 아주 작은 아이라는 것을, 작아서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냉이꽃은 작은 꽃이란다. 냉이꽃이 예쁜 것은 아는 사람만 안단다. 너와 함께 피어 있고 싶어서 냉이꽃은 4월에 핀단다. 저는 마지막 구절 읽으면 저는 이제 그 작은 아이들이나 이제 존재만으로 존재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전문기 학생들 중에서도 상당수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뭔가를 제가 이제 주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조건이 화려한 것보다도 조건이 좀 덜 화려한다든지 아니면 조건이 좀 이렇게 이게 아무튼 그 생명만으로도 좀 빛날 수 있도록 돼야 되니까 제가 거기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쓰신 시도 글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멀리 있는 얘기 또는 뭐 미래, 뭐 꿈 그런 그런 것들보다는 내 가까이에 있는 거, 그러니까 늘상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가장 가까이 있는 거를 가장 이렇게 자세히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들하고 이제 그 지금은 생일시를 그냥 써주는 게 아니고 4월 5일이 생일이면 3월 5일부터 저하고 이렇게 편지를 나누잖아요. 근데 편지를 나눌 때 그 아이가 먼저 편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사랑을 주긴 주는데 이제 사랑의 대상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라. 어떻게 해요? 딱 한 줄만 써라. 뭐요? 제 꿈은 간호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꿈이 없는데요? 제 꿈은 없는데요. 이게 한 줄만 써라. 그러면 내가 10줄의 시를 내가 글을 써보겠다. 정말 한 줄 와요. 선생님, 제 꿈은 없는데요. 할 말 없어요.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럼 제가 이제 꿈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어떤 그 큰 뭐 사람이 되겠다든지 이런 뭐 직업을 갖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사랑을 갖는 거다. 애착을 갖는 거다. 네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온 중에서 뭐가 그렇게 가장 하고 싶었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쭉 끄집어내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그 좀 큰 말하자면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꼬마 때처럼 무슨 뭐 법관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꿈이라는 것을 최고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꿈이 될 수가 없고 꿈이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남학생들한테 특히 이제 그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방황하는 아이들한테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꿈을 한번 가져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애들이 안 해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기법이 있어요.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너 너네 아버지 싫지? 예. 근데 너 너네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손해 많이 봤잖아. 예. 앞으로 손해 볼 거야? 앞으로는 손해 보지 말고 네 인생 살아.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네가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어? 이제 이게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한테 저랑 잡히지 말고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리고 너는 너희 아버지를 닮지 않은 좋은 아버지가 되어라. 그 꿈을 한번 가져봐라. 그때 이제 애들이 꿈을 갖는 거죠. 그러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우선 영어 공부부터 하자. 우선 공책 정리부터 하자. 저 공책 정리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네가 중학교 때 공책 정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하면 걔 꿈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날 막 하는 거예요. 축하해. 꿈을 이뤘어.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게 구체적이라서 참 좋다. 그러니까 그거랑도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 학생들한테 공책 정리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 그 보니까 학생들이 공책 쓰게 할 때 그 1번, 2번 이렇게 학생들의 목표를 쓰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친절 서약 그래가지고 하나는 이제 선생님의 약속,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약속은 뭐 그 친절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공부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의 약속을 쓰죠. 나의 약속이 이제 선생님이 그거 같아요. 제 자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가 뭐냐면 공책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친절한 교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한 4, 5월쯤 되면 저도 화를 많이 내죠. 왜냐면 이제 친절한 교사가 될수록 저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매를 안 되니까. 매를 안 되면 아이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매를 안 되니까 이제 떠들죠. 그러면 이제 말로 조용히 시키다 보면 화가 나니까 선생님 저한테 왜 화를 내세요? 막 이런 거죠. 너네들이 떠들어서니까 화를 내지. 그러면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말든지.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를 해라. 공책을 가져와서 나한테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사과하겠다. 제가 이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억울해도 그래 미안하다. 다시 한번 친절한 교사가 돼보겠다 하는데 너희들도 약속을 해라. 나 자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너희들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공책 정리를 잘하면 내가 너희들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출석 부를 때도 정형수 그러면 아이를 봐줬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책상에 책이 없는 거야? 그럼 막 갖다 놓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아이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스스로 뭔가 자긍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